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1층부터 여기 4층까지 한 바퀴 도느라고 조금 힘드네요. 아, 이거는 네, 우리 공장 전체 한 30분질. 아, 근데 다 왜 내부로 힘들지? 들어가면은 정말 내부에다가 네. 지하 저 바깥까지 들어오면은 2시간은 좋게 잡아야 될 거예요. 또 공장이 커져가지고. 네. 한 2년 반 전쯤인가요? 노바렉스 이제 상장할 때 예. 제가 그때 오창에 있는 옛 공장, 아, 1, 2, 3 공장. 1, 2, 3 공장을 다녔었잖아요. 그때는 공장이 퍼져 있어가지고 1공장 찍고 갔다가 또 2공장 갔다가 3공장 이게 굉장히 동선이 멀었는데 지금은 큰 하나로 합쳐져는 있는데 규모는 또 훨씬 크고. 맞아요. 오. 지금 오창 1, 2, 3 공장 중에 네. 2개의 공장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거기도 완전 그냥 폐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거기 리모델링하고 거기도 100억 정도 투자됐어요, 이번에. 투자돼가지고 왜 여기 리모델링하고. 큰데? 이 공장만 갖고는 다 활용할 수가 없고. 이거 새로 지은 걸로도 모자라요. 그래서 2공장, 3공장을 지금 네. 다시 가동을 하고 새로운 제형을 예. 그 2공장에 뒀어요. 바이알이라는 20mm에서 50mm 정도 되는 액재. 예. 요 공장을 새로 그 기계를 도입하고 오창 시설을 9공장에다가. 야, 그걸 두고 그다음에 연질 캅셀 제형은 네. 그대로 그 공장을 두고 그 리모델링을 하고 기계를 더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 3, 4천만 개 하다가 작년에는 한 7천만 개, 8천만 개 그 캡슐을 생산하다가 금년 한 5월 이후부터는 1억 개 이상 생산하는. 캡슐 개수로 따지면은 이게 나오는 게. 와. 그래서 그걸 증설하고. 그 1억 개가 1년에 아니면은 월. 월? 제가 좀 단위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진짜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권석경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공사도 진행하시고 장비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이시고 올해 3월에 준공이 된 거죠. 그렇죠.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3월에 준공은 했는데 실제 예. 이사해서 가동하는 거는 5월. 4월부터 이사는 시작했지만 5월부터 이제 가동은 되지만은 아직 그 이사의 여파가 완벽히 가시지 않아서 이 영향은 한 8월까지는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정상적인 가동은 아마 8월 정도부터 이 완벽히 정상적 8월, 9, 10 이렇게부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그게 이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 또 상반기 하반기 실적은 뒷부분에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요게 신공장 오송 공장이 2만 평 부지에 2만 평. 지금 11,000평을 지었고 그다음에 400평을 더 지금 어려움이 많아 400평을 지금 곧 착공해서 더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11,400평이 아마 한 10월 달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어디 앞에다 또 지어요? 뒤쪽에다가. 저 뒤쪽에다가? 상당합니다. 요게 한 금액으로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 공장이? 실제 현금으로 투입된 거는 한 850억에서 900억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시설이 오창에 있던 것들을 많이 옮겼기 때문에 실제 이 내부의 그 가치는 한 1,000억은 훨씬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제 땅을 구입한 것부터 건물 세우고 장비 들이는 것만 한 800억 정도 든 거고 8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기존의 장비를 좀 활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집행이 된. 그렇죠. 근데 또 그 구 공장에는 또 신규 설비를 또 들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든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생산 공장이잖아요. 생산이 영업을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영업이 하는 대로 생산은 그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이 잘 되면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늘려야지. 선순환이네요. 그렇죠. 멋집니다. 그 작년 9월이었죠? 저희 주식초등학교 방송이 나왔던 게 그 즈음이 막 주가가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조금 이렇게 올라섰을 때였거든요.
한 38,000원, 6,000원, 8,000원 같은데. 그랬었나? 나도 그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주식초등학교는. 근데 이제는 5만 원도 넘어섰었고 약간 좀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레벨이 한 단계 이렇게 계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네,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은 그 주식은 나는 뭐 많은 것을 바라는데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은 역시 실적이죠. 예. 저희들은 실적이 늘 개선되고 네. 아마 2, 4분기는 최고의 이 매출은 올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아. 왜? 이사의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사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서. 아니 그 이사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면서요? 아니 이사 비용 도급비만 예. 이사는 그 용역. 운임비만 예. 그 용역비만 10억이 좀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개념에 그 비용만 10억. 그리고 그 외에 뭐 하면은 뭐 소모품 사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나도 정말 야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 우리가 또 이 큰 공장을 예.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에러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잡히면은 제 생각에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8월부터는 거의 정상적인 그 이 생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은 확실히 8월부터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을 수는 많았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신 거니까 그게 또 이제 실적으로는 계속 더 찍히게 돼요. 실적은 이제 그 매출은 2분기가 아주 뭐 월등히 예. 어떤 분기보다도 월등히 많았는데 2분기에. 이 영업이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아무래도 클 일회성 수밖에 비용이 워낙 없으니까. 많이 들어서 그건 뭐 당연히 각오하고 있었던 예. 문제고. 그 성장을 하기 위한 투자니까요. 예. 그리고 3, 4분기부터 3분기, 4분기는 아마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내가 뭐 금액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그쵸, 없지만은 또 2분기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공시는 뭐 한 8월 한 둘째 주쯤이나 뭐 얼추 그 즈음에 이제 하시게 될 테니까 그건 이제 공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주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거의 그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여쭤봤어요. 임원들 주식 파시는 거. 근데 거의 막 3만 원 초반 때부터 파시던 임원분들 계셨었는데 되게 배 아프시겠네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안 팔 수가 없었어요. 맞아. 그때 말씀해 그 주셨었어요. 세금 때문에. 네. 이거 그 임원들한테 대부분 다 스탁 옵션을 부여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뭐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어서 맞아요. 뭐 견디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거의 다 세금을 다 정리를 했어요. 아니 5만 원 넘어서도 저 파신 또 임원분 계시던데요. 그건 뭐 몇 주 안 될 거예요. 몇 주 안 되고 그것도 한 사람은 4천 몇 주를 팔았는데 그것도 네네네. 세금 때문에 그랬고 조금 뭐 몇백 주 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자기 삶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네. 사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거. 근데 혹여나 이제 좀 주주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 텔레비를 제일 좋은 거 사는 건 TV를 제일 좋은 거 사는 거는 죽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좋은 것만 나오니까 순간순간 발전하잖아요. 돈도 놔두면 놔둘수록 이익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아주 어려운 삶이 있는데 그때는 해결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거는 내가 대표로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말릴 수는 없어요. 맞아. 뭐 하여튼간 뭐 노바렉스가 이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뭐 주가 흐름도 그랬고, 뭐 사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혹자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그렇게 재밌는 주식은 아니라 왜냐 액티브하지 않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가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액티브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건 액티브한 거 아닌가? 그렇죠. 성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얌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은 액티브한 건 좀 다르고 그 증권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른 것이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액티브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매출이 성장한 단위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상장하실 때가 2018년 실적이 그때 처음으로 1,000억 넘으셨었던 아니, 거고. 그 상장하기 전해에 예. 정확히 잘 기억했는데 820억쯤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그 상장하는 해에 우리 회사 처음으로 상장한 이후에 12월, 상장은 2018년. 11월 18일인가 했고, 네네네. 그 해 말에 네. 1,070억 정도를 맞아요. 했어요. 예. 1,078억인가를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선 넘긴 거였죠. 거지. 예.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얘기가 1,000억을 넘었으면은 네. 2,000억은 2년이면 간다. 아. 그리고 3,000억은 1년이면 간다라고 그냥 예측을 했는데, 네네네. 2,000억은 2년 만에 갔어요. 진짜로. 네, 맞아요. 2019년에 진짜로. 1,590억, 2020년에 2,230억. 2,228억인가 28억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2,228억. 그다음에 와. 금년에는 그 이사 계산을 내가 못했던 것 같아. 이사를 일찍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네네네. 뭐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3,000억 대. 3,000억 지금도 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어요. 욕심은 있는데 정말 과연 따라줄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어느 예. 그 유통업처럼 팍팍 몇 %씩 뛰고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막 크게 저기 하시는 시설이라든가 설비가 따라가지고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였고, 올해 증권가에서 보는 매출의 컨센서스가 2,800억 정도 되네요. 예. 뭐 그 정도는 안 하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겠어. 근데 결과는 봐야 알지만은 네. 그거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전에 막 10억대였던 매출도 있었을 거고 100억대였던 매출도 있었을 거고, 근데 100억대에서 1,000억대 올라온 것보다 1,000억대에서 지금 2,000억, 3,000억 가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면서요. 그건 당연히 왜 그럴까요? 이 눈도 한번 굴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을 때 돌리면은 붙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근데 우리 노바렉스는 그 R&D를 좀 해놓은 그것이 우리 붙는 속도가 좀 빠르고, 시장에서 우리 고객사들이 집중하는 속도가 좀 더 있고, 또 네. 하나는 요즘 원래는 참 바람직하게 글로벌이 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내년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글로벌로 성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우리가 개척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이 산업이 크고 있고. 그렇죠. 이쪽 산업은 뭐 엄청나게 커가고 있고, 산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강기능식품이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기로는 지난해 코로나 특수가 좀 너무 세게 있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이제 조금 꺾이는 거 아닐까, 완만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간의 영향이 있었지, 그것이 우리 성장에 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나는 봐요. 협회장으로서. 건강기능식품 협회장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이 산업은 클래야 클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 변했다 이거지. 이 치료의 개념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변했어요. 네. 이제는 돈이 있으면은 병에 걸리면은 치료하기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변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걸리려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운동도 이제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도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 후진국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요? 후진국. 아, 후진국 사업이 후진국에서는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선진국형 사업이다. 선진국 산업이에요. 아,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만 네. 내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지. 그렇죠, 그렇죠. 웰빙, 먹고 웰빙. 살지 못하고 할 때는 병에 걸려야만 네, 치료가 되는 약의 개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걸리는 예방의 개념이야. 우리 국민들도. 건강할 때 평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적으로 하잖아. 우리 국민들이 늙어가고 있잖아. 사실. 네, 네. 태어난 사람은 좋고 노화는 팍팍 진행되고 수명은 길어지잖아요. 네, 네, 네. 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텐데?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실버 산업이 커지는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의 실중 하나거든. 수명이 길어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확실히 요즘에는 20대, 뭐 30대 초반 사람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요새는 먹더라고요. 다 먹어요. 맞습니다. 아, 회장님은 요즘에 어떤 건기식 나. 즐겨 드세요? 예. 이거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그럼요, 나는 그럼요. 혹시나 뭐 이렇게 콜마 B&H에서 만든 거 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우리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소팔메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네. 소변 문제는 남자들이 좀 나이 들면 그런 게 그쵸,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바이타민 복합제 하나. 어, 그다음에 유산균 음. 2종류. 그것도 2종류 드세요? 2종류. 그다음에 눈 루테인 제덴틴. 그렇게 먹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드시네요. 그리고 뭐 간혹 눈에 보이면은 그 면역 부스터 시키는 면역을 업 시키는 뭐 홍삼 제품도 많이 먹고 있고 그거는 가끔 먹고 그게 줄기차게 먹는 건 아까 그 얘기예요. 판매원이나 브랜드는 다 다르겠죠? 뭐 제가 돈 안 드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은 하지만 판매원과 브랜드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생산 쪽은 노바렉스 거 제가 1대고 노바렉스 회장인데 딴 데 거 사 먹겠어요. 우리만 해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러면 제일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뭐예요? 좀 왜 그게 또 시장에 유행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제가 보기에는 그 인기 있는 것이 RTG 오메가 3. 아니 근데 건기식 종류도 많고 뭐 앞뒤로 뭐 붙는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RTG 오메가 3? RTG 오메가 3는 네네네. 흡수율을 높이고 고함량으로 한 것이 RTG 오메가 3라서 요즘 이것이 유행이에요. 물론 뭐 오메가 3도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네네네. 또 많이 팔리고. 그게 그냥 루테인하고 루테인 지아잔틴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루테인하고 루테인 지아잔틴 비슷한데 눈의 망막에 예. 지아잔틴이라는 그 핵심 성분이 많이 4대1 뭐 이런 그 비율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아잔틴이 들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요즘에 그다음에 잘 나가요? 관절 내가 뭐 어디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보스웰리아 같은 것들 네. 뭐 관절 쪽이 좀 많이 나가고 또 우리는 잘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콜라겐 콜라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고 봐야죠. 그게 근데 뭐 홍삼 같은 거 유산균 뭐 그냥 비타민은 이제 스테디셀러기는 한데 이게 시장에서 항상 그 유행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거 확 인기가 있다가 또 어떤 거 시장이 확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겨날까? 그거는 그냥 판매사들의 어떤 마케팅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까? 그게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 유행을 그렇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자리 잡으면은 아주 오래 가요. 예를 들면은 조근당의 락토픽, 조근당 건강의 락토픽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산균은 이 건식업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상당히 롱런을 해.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알로에 같은 거는 하루 뭐 몇 년, 1, 2, 3년 가고 뭐 스ኳ렌도 2, 3년 하다가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키토산 막 이런 거. 루테인 잔틴도 지금 뭐 한 5, 6년 가도 줄지 않고 또 아까 말한 소팔메토도 12년에 개발된 것이 지금까지도 더 많이 팔리고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
옛날처럼 유행은 안 가는, 유행에 타는 별로 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걸 해봤더니 확실히 좋더라라는 데이터들, 인정되는 네.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신뢰하기 시작을 했죠. 옛날 신뢰가 없을 때는 유행을 타고 2, 3년이 뭐 바뀌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오래 가요. 우리 사람들이... 잔티젠 같은 경우도 2014년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신뢰 없던 그 시절에 유행 타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뭐 키토산 유행할 땐 키토산 쫙 사나, 스칼렌 유행할 땐 스칼렌 쫙 사나 막 이랬었는데 거의 그때는 이거 한번 잡숴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지. 지금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쌓이다 보니까 한번 유행한 것들이 스테디셀러로 쭉 가는 거네요. 콜라겐도 엄청 증가되고 있거든, 판매량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그게 효과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부라든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소비자들이 좋으니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다 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스테디셀러가 되겠어요? 역시 또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건강기능식품 협회장님 만났으니까 그 여쭤봐야지. 요즘 잘 나가는 업체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 막 마케팅 잘해가고 막 이렇게 뜨는 회사들도 있고 막 상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종근당 건강. 종근당 건강. 그 다음에 뭐 대상웰, 대상 또 이 뉴트리코, 뉴트리원, 뉴트리. 네, 그냥 뉴트리. 프롬바이오, HL 사이언스. 뭐 참 많아요. 많은데 내가 다 일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많은 회사들이 약진을 해요. 그리고 확 크기도 하고 또 그런 회사들 그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진짜 A급, 초특급 연예인들 막 쓰고 막 물량 투어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초특급 연예인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결국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 이미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광고한다고 해서 사먹는 건 아닐 거라고 나는 봐요. 맞아요. 그리고 참 그 협회장이시니까 그 아까도 저희 뭐 PD가 여쭤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규제가 좀 센 편이잖아요. 제일 세죠. 제일 세요? 네. 제일 세고,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특별법이 건강기능식품 특별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일반 식품에 한 파트로서 건강식품인데 우리나라는 건강식품법에 별도로 돼 있어. 그래요? 우리가 2002년에 제정해가지고 2004년부터 그것을 시행해 왔는데 한 지금 15년 시행했죠. 15년 이상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식품 한 번쯤은 이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협회장으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특별법이 따로 있고 좀 규제가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불편하지. 있고. 많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반대로 소비자의 신뢰는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참아야죠.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소비자가 신뢰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 불편함을 찾으면서 더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뭐 그게 잘 됐다. 식약처가 이 억제한 건 잘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규제는 타파해야 되겠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능성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그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는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뢰가 못 관계되니까, 소비자 신뢰가 관계되니까. 근데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은 불합리한 거 많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사실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役처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고 바꾸려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요. 완화해야 될 규제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제품의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또 규제가 강할수록 좋다라는 네, 나쁘지 않아요. 말씀이신 거고 딱 그대로 이제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